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5일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터리에 대해서는 언론이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이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청와대에서 국방부 건물로 옮겨서 대통령실로 기능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해수로는 3년째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을 공모를 하더니 마음에 든 이름이 없다고 해서 그 뒤에 재공모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대통령실 합니다. 자, 대통령실이라고 하면은 그게 방이란 뜻입니다. 실은 방이란 뜻이거든요. 대통령부가 맞습니다. 대통령부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의 기능인데, 그러나 이 건물을 뭐라고 부르느냐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은 방이 아니고 과거에 국방부로 썼던 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뭐라고 부르느냐? 화이트하우스, 청와대, 엘리제궁, 크렘린궁 다 이름이 있습니다. 왜 이름을 짓지 않을까요? 왜 이름을 짓지 않느냐고 언론이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지를 않을까요? 물론 공식 기자회견이 지난 1년여 동안 없었으니까 질문을 할 기회가 없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서면 질문하면 안 됩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덩치만 컸지 거기에 중심이 잡히지 않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대통령 중심제가 기능하는 장소는 대통령실입니다. 이 대통령실에 이름이 없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 애착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번듯한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용산 대통령실은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왜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겁니까? 이름을 짓지 않는다는 것은 아기에 비교하면은 태어난 지 이제 3년째가 되는 아기에게 이름을 짓지 않는다면은 그 부모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옛날처럼 이 아기는 홍역에 걸리든지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나이가 한 10살쯤 되면은 그때 이름 지어주겠다.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은 이름을 지어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차피 대통령실은 일회용이다. 자기 대통령은 누가 뽑히든 여기서 근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공간이 생각을 지배한다는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나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말이 맞다면, 즉 공간이 사고를 지배한다면 이런 공간, 이름도 지을 가치가 없는 공간에서 근무하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도 이름을 지을 가치가 없는 행동이나 정책이 되는 것 아닐까요? 국가의 사령탑입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의 사령탑입니다. 그 사령탑은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건물이 근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거기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숙소와
집무실이 같은 영역 안에 있어야 됩니다. 출퇴근을 하면 안 됩니다. 매일 출퇴근하면서 대통령실보다는 공관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출퇴근에 따른 시간 낭비, 그리고 경호 병력의 낭비,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사령탑이 안정되지 않으면은 거기서 행사되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두서가 없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두서가 없어집니다. 두서는 앞뒤를 말합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앞뒤가 안 맞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차기 대통령입니다. 차기 대통령이 과연 옛날 국방부 건물을 계속 쓸까요? 그 사람의 선택은 뭘까요? 첫째,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경우에 청와대의 리노베이션이라고 할까요? 신축 건물이 필요할 겁니다. 저는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큰 돈을 들여가지고 몇 조를 들여가지고 용산에다가 근사한 대통령궁을 지어야 합니다. 반드시 숙소를 함께 같은 영역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차라리 이참에 세종시로 옮기자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공약을 할 때 충청도표를 의식을 해가지고 내가 당선되면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도가 옮겨지는 겁니다. 즉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이 수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도를 옮기려면은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헌법 개정 없이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 편법으로 야금야금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 기능의 한 반 정도가 세종시에 가 있습니다. 국회가 거기 만약 분원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또는 대법원이 거기에 또 무슨 제2의 재판소를 만든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통령실이 간다고 그러면은 슬그머니 수도가 서울에서 세종시로 옮깁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남북한의 대결은 민족사의 정통성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정통성이 있느냐.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의 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수도가 있다. 북한 헌법도 한때는 통일된 조국의 수도는 서울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걸 지웠습니다만 그만큼 우리 민족사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큽니다. 서울을 수도로 삼은 것은 한성백제 400년, 그리고 조선조 500여 년, 대한민국 이렇게 합치면 약 1000년입니다. 1000년간 한반도 전체의 가장 정통성 있는 중심은 서울이었습니다. 특히 서울 중에서도 광화문이죠. 이 좋은 자리를 버리고 세종시로 간다. 그것도 내륙으로 간다. 그때부터 남북한의 대결에서 대한민국이 불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도 출퇴근을 해야 된다면은, 차기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출퇴근을 해야 된다면은 암살 위협에 계속 노출되는 된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자격으로 차기 대통령들까지 출퇴근하면서 동선이 노출되어 가지고 암살 위협에 노출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제발 올해 안에 대통령실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하도록 촉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에서 나왔지만 청와대 영빈관을 자주 이용을 합니다. 청와대에 나올 때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는
말하자면 시대에 맞지 않다. 나는 열려있는 공간인 용산으로 가서 기자들하고 자주 만나고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공식 기자회견도 1년여 동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를 나온 이유도 사라져버린 거죠. 대통령실 문제는 국가 전체 통치 기능과 관련된 문제고 대통령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안에, 늦어도 올해 안에 이 대통령실 문제를 말끔하게 해소를 해가지고 자기 대통령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